대체할 수 있는 걸 알아봤으니까 대체를 못하는 것들 위주로 다시 그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절대 대체 못하는 것 중에 하나, 유튜브 한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1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던 것은 도장값입니다. 그 도장값의 개념에 대해서 너무 좀 과소평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문 자격사의 존재 의의는 진짜 그 도장값 이하도 이상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제가 노무사를 첫 직장으로 삼지 않았던 사람이라서 더 이렇게 생각하는 걸지도 모르겠는데요. 기업이든 근로자든 진짜로 업무 자체를 전혀 몰라서 노무사한테 물어보는 경우들보다는, 그런 경우도 당연히 있죠. 특히 기업 자문이라는 측면에서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아는데 한 번 더 물어보는 개념으로 접근한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노무사 되신 분들 중에서 이 자격증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계신 건 당연합니다만은, 가끔가다 보면은 기업 생활 안 해보신 분들 중에서 기업에서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단언을 하시고 좀 접근을 하시는 분들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또 저는 공공기관 상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더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절대로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찾아놨고요. 심지어 답도 다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한 50만 원 이상의 돈을 들여가면서 페이퍼를 써달라고 하시는 이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페이퍼라고 해봐야 그 쓰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잖아요, 솔직히. 특히 익숙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근데 왜 돈을 주고 하느냐? 교차 검증을 해봤다, 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확인을 받았다라는 그 서면이 필요한 거거든요. 객관적인 징표가 필요한 건데, 내부에서 이렇게 검토한 결과가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는 일종의 뇌피셜이 아니라 전문가들도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를 받고 싶어서 오시는 거예요. 저는 의견서를 꽤 많이 쓰는 편인데, 자문사 개수에 비해서 월간 자문으로 하지 않으면서 의견서만 쓰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노무사한테 바라는 역할이 그거인 거죠. 제3의 눈으로서 우리 회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봐주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렇게 의도하고 있는 방향에 힘을 실어주세요 라는 부분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걸 AI한테 부탁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생각해도 AI한테 크로스 체크를 했다라고 해서 보고서를 써서 가져가면은 팀장님한테 조인트를 까이지 않을까요? 제가 팀장이면 조인트 깔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책임의 소재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사팀 분들도 자기들이 그냥 솔직히 책임지기 싫으셔가지고 밖에 내보내는 거잖아요. 인간에 대한 정의 자체가 바뀌기 전까지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공고한 인간의 분야가 될 것입니다.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주체가 자연인,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과 그리고 법인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개념에 어느 순간 뭐 엄청나게 개발된 휴머노이드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책임을 져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진짜 되게 완벽한 기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는 게,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서비스의 경우에는 직간접적인 일종의 피해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그 피해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노동법 시장 자체가 파이가 커지면서, 그리고 노무사라는 직종이 알려지면서 얻는 효과가 단순히 지금 이 몇 푼 되지 않는 시장을 수호해 가면서까지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무사님들이 노무사 개업한 사람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 단가가 너무 떨어지는 현상 때문에라도 경계를 하면서 오히려 이걸 반기고 계시는 사람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자문이요? 저는 자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로 자문 얻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분명해요. 그거는 없다라고 당연히 말 안 하는데, 어차피 그분들은 노무사한테 돈 내고 자문 받을 생각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분들은 우리 원래 시장의 타겟이 아니었어요. 어차피 돈 내고 쓸 사람들은 그 의견서의 형식을 계속 가져갈 것이고, 사건에 대한 서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사건도 결국에 졌을 때 뭔가 탓할 사람은 솔직히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 우리는 그 책임 소재라는 걸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책임을 애초에 법적으로 지을 수 없는 AI,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AI가 어쨌든 고용노동부 마크를 달고 나오는데 그럼 신뢰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열심히 써놨잖아요. 아래에다가 AI는 실수를 할 수 있고 이건 공식 의견이 아니다라는 내용도 충분히 써놔요. 고용노동부도 이거 책임 못 져가지고 아래 일부러 써놓은 건데, 그걸 가지고 책임 안 진다라고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AI가 아무리 고도화되고 진짜 기깔나는 답변을 내놓는다라고 해도 당장 먹힐 수 있는 시장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노무사들이 옛날이라면 훨씬 더 오래 걸렸던 자문 관련된 서류를 쓰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줄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AI의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써왔던 AI 에이전트들,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도 나름 상장된 기업 수준이니까 굉장히 높은 단계인데, 그리고 나름 꽤 많은 종류의 AI 툴을 많이 써봤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지식의 결합,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정도, 그리고 2보다 살짝 넘어가는 정도까지는 얘네들이 잘하는 것 같은데, 아예 레퍼런스가 없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추론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잖아요. 애초에 명제가 확립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대해서 대입을 막 해보는 거죠. 비슷한 사건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기술적 가능 여부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걸 쓸 수 있느냐라는 두 단계 이런 이슈 때문에라도 현재로서는 좀 이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기술적인 부분부터 좀 살펴보면요, 컴비네이션을 여러 개 하다 보면은 우리 인간이라면 연결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서 합쳐보지 않았던 것들을 합쳐보다 보면은 할 수 있는 일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합쳐볼 생각을 안 했던 거지 이론적으로 못 합치는 건 아니거든요. 없던 거를 창출해내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수많은 그 경우의 수를 다 따져가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는 거지, 레퍼런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분야에서는 대입하는 능력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요. 이게 언젠가는 고도화가 되겠죠. 왜냐면 우리 AI의 에이전트의 이런 발달 과정 중에 하나가 또 추론 능력이기도 하니까요. 진짜 창조로서의 추론은 기술적으로 진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가능하게 된다 손 치더라도 그거는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또 하나의 레퍼런스로서 기능할 수 있을 뿐이지, 그거를 진짜로 신뢰하면서 채택할 수 있냐라는 부분은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왜냐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결국에는 첫 번째랑 비슷한데 책임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1년에도 몇천, 몇만, 몇십억 개의 아이디어를 내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들 중에서 실제로 실현되는 아이들이 몇 개 없고, 지금 고용노동부랑 노무사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결국에는 이해관계자들을 이렇게 살피다 보니 민간이었으면 불도저같이 밀어가지고 노무사 망하든 말든 그냥 지나갔을 일들을 굳이 노무사 끼어가면서, 물론 무급인 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정말 유쾌하지 않은 일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계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창출해내는 것을 결국에 채택하는 것도 어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하는 총대 매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총대라는 표현 자체가 책임론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때문에라도, 예를 들어서 뭐 직무 분석 컨설팅이라고 하면은 비슷한 종류의 업종의 회사라고 하면은 결과물 자체도 비슷할 가능성은 크지만 사실 항상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컨설팅 해보신 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회사마다 너무 많은 사정과 사실관계들, 그리고 구성원들의 조직 문화 때문에 발생하는 상당히 뭐 보수적인 회사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거는 그냥 뭉개고 넘어가자라고 할 정도의 용기 있는 회사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어차피 다 일반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좀 비틀어가지고 새로운 종류의 뭔가를 내놓자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그거 내놓는 방식은 이제 컨설턴트라고 하는 주체가 어떤 판단을 하고 그거를 또 어떻게 업세트를 하는 의사결정권자들이 할 일이지, 이거는 AI가 절대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인간이 아직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더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거의 국가 핵심 역량 사업 수준의 집중도를 가지고 만든 모델이라면 이게 해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수준의 모델에서 노동법 상담 시스템도 직면한 문제 중에 하나가 업데이트의 이슈가 있습니다. 되게 사실 기술적으로는 간단해요. 그냥 모든 법령을 크롤링할 수 있는 서버를 구축을 해놓고 그 서버에다가 백과사전처럼 모든 지식을 다 때려 박은 다음에 그 크롤링한 데이터들을 일정 주기로 불러오게 만드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되게 간단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말이 쉽지 안 돼요. 돈이 일단 너무 많이 들고요. 어쨌든 그 과정은 또 자동화를 한다 쳐도 어쨌든 또 사람이 또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데이터의 개수가 얼마나 많은데 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단으로선 충분히 지금도 가능하죠. 예를 들어 뭐 국가 사업으로, 뭐 저는 물론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지만 엔비디아에서 뭐 H100 같은 이런 하드웨어들을 뭐 국가 돈으로 몇천 개를 사놔야겠다, 그래가지고 AI의 중추를 삼아야겠다라는 이런 비전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접근 방법이 아예 틀렸다는 건 아닌데요. 그래픽카드 2000장, 3000장 사놔봐야 그걸 돌릴 수 있는 휴먼 리소스가 없는데, 그러면 그래픽카드 쌓아놔봐야 그냥 옛날 용산에 있는 그런 부품팔이랑 아무 다를 게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걸 돌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좀 마이너 업데이트라고 하죠. 기본적인 내용들만 딱 업데이트가 된 거를 적용하는 건 상대적으로 쉽겠습니다만은, 법의 체계가 바뀐다거나, 우리 법으로 따지면 이제 전부 개정이 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산안법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도 19년도 요쯤 해가지고 아예 그냥 조문 자체가 다 달라졌잖아요. 그럼 그 조문을 연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동화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자동화 해놓고서 그냥 그렇게 끝날 겁니까? 그거 다 사람이 검수를 해야 되는 일이고, 그 검수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게 실제로도 근로감독관 AI 사업에서 굉장히 품을 많이 들였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진짜 인간의 쓸모는 굳이 노무사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쓸모가 사라지겠죠. 그럼 이제
이제 가끔 뭐 이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뭐 판사도 뭐 AI가 대체해야 된다, 뭐 아니면 뭐 대통령도 AI가 해야 된다, 뭐 이런 급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일종의 유토피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디스토피아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 입장에서는 뭐 예측하실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하는 게 사실 결국엔 노무사가 창출할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적어도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간이 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사람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에 세 번째로 한번 꼽아보았습니다. 제가 대체 불가능성이라고 했던 부분도 언젠가는 될 수도 있겠죠. 뭐 그게 제 살아생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은 있습니다만, 기술적으로는 대체가 가능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대체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잖아요. 뭐 그렇게만 따지면은 이미 많은 지식 산업이 인간의 손을 떠난 상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단계가 오기 전에 적어도 우리가 그럼 뭐가 대체될 수 있고, 뭐는 인간 노무사 전문가로서의 고유한 영역으로 남겨놓고 앞으로도 해먹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거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논리와 방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방법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사실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또 살아남을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카메라 기자들이 인터넷이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스마트폰이 등장한 시간부터 멸종된다라는 얘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이유가,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도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살아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훨씬 노무사보다도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의 굉장히 배타적이고 소수의 집단에서도 살아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봐야 어차피 뭣도 모르고 죽는 그런 상황이 올 텐데, 저는 그런 상황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들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나눠서, 그리고 그거를 저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라고 그런 판단을 또 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AI가 또 흉내내고자 하는 되게 바람직한 인간의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집단지성이잖아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시선에서 대안을 내놓고 그 대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또 검토도 하고 보완할 점 보완하고 또 강화할 점들 강화하는 그런 과정이 5-6천 명 정도가 있는 이 노무사 업계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노무사가 AI한테 휘둘리지 말고, 오히려 AI는 아직까지는 적어도 전 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우리의 순이익과 전체적인 매출 시장 자체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도구로서 접근하는 분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희망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